지산 카센터 채널은 엔진오일 공인비 무료 예약 서비스 어플 오일게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아침에 오늘 일찍 왔더니 이렇게 서리가 내려갖고 이슬비 맞은 것처럼 다 차들이 유리가 다 이래요. 그냥 완전히 뭐 본네트에 물 젖어 있잖아요, 그죠? 날씨 기온 차이가 상당히 심한 요즘입니다. 자, 오늘은 더 뉴 K9, 더 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더 뉴 K9은 2021년 페이스 리프트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는데 약간은 항상 부족해.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라제타 그릴 같은 경우는 가로가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V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롬처럼 엣지를 넣어놨어요. 대형 와이드 그릴로 플래그십 세단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헤드라이트를 직선으로 하고 이 라제타 그릴을 대따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전면부에서 보면. 그리고 예전에는 이 은색 이 범퍼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잘려 있었어요, 부품이. 근데 이제 사출을 할 때 일체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굉장히 커 보이고 길어지게 이런 거를 보여주게 디자인을 했어요. 가로로 길게 헤드라이트, 와이드한 라이트 그릴 이 밑에 선까지 길게 쭉 뻗은 일자식으로 해서 시각적인 안정감과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기아 측에서 밝혔습니다. 이 측면 이 디자인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대형 세단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와일드해. 근데 이거는 변한 게 없어. 이 앞에 도어, 뒤에 도어, 이 쿼터 글래스까지 변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대형 차에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플래그십 세단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휠 디자인이 G80, 제네시스 G90에 비해서는 좀 평범하다. 왜냐하면 대형차에 이게 19인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휠 하우스 공간이 작아서 그런 건지 이 19인치 휠은 좀 아무래도 좀 생뚱맞다, 대형차에. 그런 느낌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K8 같은 경우는 또 19인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휠 디자인도 참 세련되고, 품위는 사람이나 차나 신발에서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조금 좀 약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후면부는 이 중간에 이 끊기는 게 없어요. 그냥 직선으로 쫙 뻗었어, 이 크롬까지, 그죠? 이 뒤에 테일라이트 있는데 이 밑에 라인까지 찍찍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쭉쭉 거버리면 차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브레이크 테일 램프는 심리스 방식으로 해갖고 좌우가 연결된 라이트 바를 일자로 쫙 뻗어놨어요, 그죠? 그까진 좋아. 그까진 진짜 좋아. 여기까지 다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곡선미를 못 살리니까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한 거예요. 요 부분은 뭐 그까진 다 좋은데 여기서 호불호가 무지무지하게 갈렸어요. 더 뉴 K9이 나오고 좌우에 일명 생선가시, 생선뼈, 요게 디자인이 한 줄짜리 턴식으로 간 거는 좋았는데 욕을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 신규 적용된 테일램프는 가로, 이 통일되게 가로로 쭉 거놨죠. 그리고 이 세로 생선가시에 이 조합을 통해서 존재감을 표현을 했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대자동차 그 플래그십 G90, G80처럼 두 줄짜리를 가든지, 여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G80처럼 여기서 끊어 갖고 한 줄을 쭉 넣어 주든지, G90 신형처럼 그렇게 했으면 좀 중후한 감이 앞에 라제타 그릴, 앞에 헤드라이트하고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하지만은 뭐 파격은 맞아요. 일단 여기를 보시면 깜빡이를 제가 일부러 켜놨는데 이렇게 한 줄짜리 아주 굉장히 슬림하게 나오죠. 얘가 밝기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시콘설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든가, 지금 요 생선뼈 사이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다닥다닥 붙여 갖고 요거를 두 줄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대형차에 걸맞게 조금 더 깔끔하게 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깜빡이가 보면은 좀 이 더 뉴인데 이게 뉴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디자인 팀에서는 뭐 망작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요런 부분은 K9 동호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제타 그릴 있는 데서 더 뉴 K9이 2% 약간 부족했다 하는 이유가 요런 테일 램프 형상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이 더 뉴 K9은 플래그십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저 안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진짜 대형 세단답게 골프백 한 두세 개는 무난히 이제 수납될 수 있는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더 뉴 K9 타시는 차주분들이 차를 팔 때까지 그 무슨 기능이 있는 줄 몰라요. 얘가 한 가지 숨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아주 웃기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맥스 로드 10kg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 갔다 왔을 때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비닐이든 뭐든. 그럼 거기에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걸 수 있는 요런 그 고리가 있는데, 이렇게 안 쓸 때는 이렇게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요. 안 쓰더라고, 끝까지. 몰라갖고. 그래서 고급차 같은 좀 품성이 있다. 고급차는 확실히 한 가지 고급스러운데, 더 뉴 K9은 벤츠에 적용된 그 야간에 아니면 주간에, 물론 여기 삼각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등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은 좀 안전을 위해서 달아놨으면 좋을 것 같다. 왜? 고급차니까, 플래그 10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은 대략 이런 방식이고,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 더 뉴 K9을 보시면 이 대시보드 있는데 요 나무 우드 있잖아요, 우드. 여기 도어 트림, 일명 우쭈바리 같은데, 얘는 기아 측에서 밝힐 때는 그 당시에 시카모인가 그런 실제 나무를 얇게 얘를 펴서 여기다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진짜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나무 같아요. 진짜 나무니까. 그래서 나무 촉감이 우둘투둘하고 이렇게 좀 거칠다, 리얼 우드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기스내면 복원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거를 통째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나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호랑이 이제 그런 어떤 빗살무늬인 거 마냥 얘도 실제 나무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얘는 좀 이상해. 얘는 필링 같아. 그래서 얘는 아마 곡선이 들어있어서 아마 나무를 안 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얇게 펴서 이렇게 진짜로 우드로다 이렇게 리얼하게 했다는데, 고급스러움은 완전히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고 왜 안 팔렸을까? 그 여러분들이 항상 지적하는 기아의 그 브랜드 KIA, 이것 때문에 그랬나? 그냥 제네시스 마냥 어떤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 주지. 그러니까 예전에 오피러스 마냥, 뭐 모하비 마냥 그런 마크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실내 디자인은 조금 더 이게 세심하고, 그러니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거는 진짜 디자인팀 칭찬해 줄만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이런 터치감 있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사장님들은 요런 걸 좋아하거든요,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요런 것들은 참 깔끔하게 배치도 잘 돼 있고, 비상등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이 뻗어서 갈 수 있게, 고전틱 하면서도 인포테인먼트는 넓게 전면부에 이렇게 넓게 해놨고. 그래서 계기판을 보시면 얘는 이제 바늘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LCD 방식인데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바늘이 올라가든 뭐 LCD가 올라가든 우리가 주행하면서 이게 계기판이면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고, 당연히 이제 플래그십답게
HUD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많은 안전의 편의성을 주고, 이렇게 컵홀더 있는데 보면 뭐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예전에 EV6는 여기서 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고급차다 보니까 조금 끝마무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티가 난다? 고급스럽다? 여기 요 테두리 보이시나요? 요 테두리? 요게 끝에? 요 테두리, 예전에 우리 단골이 사왔을 때도 요 테두리 보고, 야, 이거 뭐 자수정이나 뭐 보석 같은 거 좀 깎아 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었거든요. 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테두리에요, 요 테두리. 그래서 굉장히 좀, 요게 실내 디자인 팀에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전통적인 기아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말뚝기아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냥 탁탁 터치감 있게 딱딱딱딱 들어가니까 정말 깔끔하죠. 그런데 요런 방식을 이제 지금은 채택을 안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죠. 컬럼 방식이 여기 있고, 뭐 다이얼 방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얘는 필기 인식 통합 컨트롤러라고 그러는데, 이 키보드죠. 이 키보드 입력판에 내가 이렇게 이제 글씨를 필기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디자인팀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소를 찾을 때 이제 여기를 눌러서 삑삑삑삑 찾잖아요, 검색 경로에서. 근데 통합 검색에서도 얘를 이제 뭐 기억 니은 그러면 기억, 이런 식으로 여기 써지잖아요. 니은, 이런 식으로 필기인식,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산을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 산,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진짜 고급차스럽고 좋다. 이런 게 상당히 생각의 차이점이면 잘했다. 그러니까 요소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진짜 잘 해놨거든요. 그랬는데 왜 K9이 그렇게 찬밥 대우를 받고 그랬는지는 지금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요걸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얘는 지문 인증 시스템이라서 사전에 지문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키를 갖다가 소지를 안 했을 때도 기아 커넥트 서비스로 도어를 열고 지문 인증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리고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잘 해놨는데, 뭐 고급차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요소에 정성껏 들여서 이런 것들은 참 잘 해놨어요. 이 더 뉴 K9 실제 이게 타보시면요, 이 주행 질감은 안 타보시면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얘가 무지무지하게 부드러워요. 매우 부드럽고, 고속주행 시에는 이게 대형 세단이잖아요. 무게가 2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 빼고요, 3.3 GDI, 얘가 무게감 있는 안정감이, 이렇게 딱 운전하고 가면 우와 무게 있다, 와 쫙 깔아앉아서 가네, 진짜 무게 있다. 무게를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 무게감이 확 느껴져. 그래서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장거리를 가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그런 건지 과속방지턱, 이제 시운전을 나갈 일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과속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데서도 이게 차가 꿀렁꿀렁 출렁출렁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퀴만 위아래 그냥 사뿐사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행 질감은 더 K9이나 더 뉴 K9이나 제가 점수를 잘 주고 싶어요. 하체는 쇳덩어리가 상당히 많아요,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 멤버도 그렇고 대부분 뭐 쇳덩어리를 많이 갖다 채택을 했는데, 승차감만큼은 정말 좋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실내 디자인 면에서 이렇게 계기판 별도, 인포테인먼트 별도, 이러니까 그런 것도 지적하고, 왜냐면 이렇게 통합형으로 요즘엔 붙어 있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대형 플래그십은 대형 플래그십답게 타야 돼요.
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든 이걸 붙어 있든, 물론 붙어 있으면 또 깔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12.3인치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는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고 편리해요. 좋아요. 이런 터치감 있는 아날로그 방식, 버튼식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단점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손짐은 그런 것들이 좀 남으니까 깨끗이 좀 닦든가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요 시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위스의 이제 고급 시계 브랜드예요.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콜라보 시계인데, 기아가 좀 돈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놓고, 왜 안 팔리는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참 좋은 차인데, 왜 외면을 받을까. 그래서 얘가 지금 신형인데도 G80 가격보다 조금 싸게 낙찰이 되기도 해요. 얘 완전 무사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8,000km 탔어요. 거기다 2023년식이에요. 그러면 엔진 미션 AS 다 살아있죠. 그죠? 4만 km야. 내가 시큰 타고 뭐가 이상했으면 그냥 맨날 AS 들어가도 돼. 그런 차야. 진짜 가성비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실내 정숙성은 이 타보신 분들은 이 극찬을 해요. 특히 이게 제가 이게 경매로 낙찰을 받아들였을 때 매우 극찬을 하는데, 저기 지금 훅가시 하고 있잖아요. 웅웅거리고 외국인 아저씨인데 이렇게 닫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 진짜로. 그죠? 이거 하나 닫은 거야. 뒤에 창문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들려. 이게 이중 접합유리에다 이 앞유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음제 자체가 고급 차들은 NVH 대책이 상당히 두껍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특히 달릴 때 약간의 풍절음은 어느 부위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절음 싫으신 분들은 밖에서도 이런 대형 플래그십인데도 풍절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풍절음을 차단해야 되니까, 아예 듣기 싫으니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지금 4점식 핸들에 상당히 뭐 고급스럽다. 실내는 이 뒷좌석 편의성은 이 광활하고 널널한 게 지구심 못지 않아요. 이렇게 넓은 방석, 여기를 딱 보시면은 딱 봐도 이렇게 편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등받이가 단단하면서도 좀 폭신폭신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넓고 두껍다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 뛸 때 좋다,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대형 차량들은 하나하나에 그런 디테일이 이제 숨어 있고, 여기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라인을 다 이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고급차스럽다, 고급차 맞다, 그래 너 고급차 인정해 줄게. 이게 얘네들이 단점이 3.3 GDI, 3.8 GDI, 3.3 터보 GDI가 있는데, 3.3 GDI 빼고 얘네들이 2톤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점 아닌 단점이 연비라는 건데, 1년에 5,000km 뭐 10,000km 타는 사람들은 연비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많이 타시는 분들이 연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대형차를 품위를 돈을 주고 내가 구입을 한 건데, 신차 때 가격이 아닌 상당히 저렴한 가격, G80보다도 얘가 쌀 거예요. 오늘 낙찰가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비쌀 수도 있는데 제가 신이 아니니까 뭐 그걸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근데 추세를 보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법인차라고 해도 장기 리스 같은 경우에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 이사급 이상들이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차를 보실 때는 렌트, 리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 자체를 보세요. 차가 얼마나 관리가 잘 돼 있나,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제가 알기로는 6km, 한 7km 도심 주행 시에 잘 나와 봐야 그 정도. 그리고 고속도로는 11km, 한 12km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수석에서 이렇게 보셔도 시트 자체가,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고급차라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겠죠. 하다못해 이 버튼이 있는데도 하이글로시 갖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게 꼭
곳곳에 묻어 있어, 고급스러운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급차에 어울리게 잘 해놨고, 제네시스처럼 브랜드 네임이 있고 기아 자동차가 아닌 K9만의 고유의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얘를 좀 불쌍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보시면 녹자국도 있어. 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오일이 흘렀나? 근데 부동액 보이면서 오일 같아. 근데 이거는 세밀하게 한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녹은 좀 심하게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프론트 케이스가 오일이 잔뜩 새 있어요. 그죠? 뭐 심한 건 아닌데 뭐 사실 뭐 이거 큰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새는 거는 여하튼 엔진 미션 AS가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그거는 얘를 까시면 돼요. 가서 그냥 까면 돼. 얘를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엔진 오일은 교환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뭐 상사로 가던 개인이 낙차를 받던 수출이 나가던 그건 그 다음에 차주가 할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렇게 허옇게 백화 현상 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싹 닦아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분홍색 이렇게 스케일 같은 게 묻었죠. 그러면 얘 워터펌프가 안 좋아서 일로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워터펌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차피 프론트 케이스라는 걸, 얘를 타이밍 체인 카바예요. 얘를 깔라 그러면 외부 벨트 이런 풀리들 다 걷어내고 그 다음 얘를 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것도 아니고 AS 기관이니까. 요게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는 애인데, 여기서도 가끔 누유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도, 중고차 뭐 이 정도면 가성비 괜찮거든요. 2023년이니까 뭐 고질병 없고 고장 안 나는 중고차 없지만은 다 고장은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냉각수는 보충할 때 됐고, 뭐 이거야 뭐 채우면 되는데, 어차피 뭐 프론트 케이스 까게 되면은 뭐 이거는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네시스처럼 이제 독자적인 고급 브랜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기아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편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예전에 오피러스나 모하비처럼 후드탑 마크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거나 그 이름을 그냥 쓸 거면 K9을 그렇게 했어도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얘네들은 다 좋은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좀 너무 단단하지 못하고 부드럽다는 그런 운전자들의 좀 하소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캉말캉한 게 좋기는 한데, 너무 부드러우면 고속주행할 때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걸 타고 대전을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만큼 차량은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더 K9이나 더 뉴 K9을 상당히 제가 많이 낙차를 받았는데 좋은 차는 맞아요. 근데 금액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로서 G80하고 비빈다 그러면 얘가 한 단계 더 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아래나 동급은 아니에요. 엔진 종류 중에 얘는 이제 V6 GDI 3.8 엔진인데, 3.3 터보 GDI라는 엔진이 있어요. 그게 초반에, 그러고 나중에라도 엔진오일 감소 현상이 잠깐 있다는 말이 있긴 있었지만, 비율은 뭐 극히 뭐 그렇게 계속 이슈가 묻어날 만큼 그런 현상은 없었으니까, 그것도 구입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 그래도 내가 2, 3년 최하 4, 5년 타야 될 차인데, 어느 정도는 좀 상식이라도 더 뉴 K9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든지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차량 무게를 계속 2톤을 강조를 하는데,
이 3.8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톤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3.3 GDI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패드, 이 디스크 브레이크 있는데 이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좀 상당히 좀 빠르다.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정품들이 좀 오래 가거든요, 이 패드들이. 근데 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갈림 현상도 있고 떨림 현상도 있더라,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내 지금 현재 뭐 대형 세단이라 봐야 뭐 G90하고 얘를 놓고 볼 때 가성비로서는 뭐 사실은 뭐 끝판왕에 뭐 얘를 따라올 애가 없어요. 지금 신차 가격에 비해서 이런 차를 탄다는 게 일단 나의 품격도 올려주고 나의 안전도 보장을 해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끝판왕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급 대형 세단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말이 진짜 아깝지 않은 더 뉴 K9입니다. 이 차종의 라인업은 말씀을 드렸지만 3.3 GDI, AWD, 그리고 EWD, 3.3 터보 GDI, AWD, EWD, 그리고 3.8 GDI, AWD, EWD, 이렇게 6가지 차종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사골 엔진인 이 3.8 GDI. 일부 차량들은 엔진 오일을 관리를 안 하거나 고급료를 넣지 않거나 그냥 막 조진다고 그러잖아요. 뭐 배기량 크니까 막 타는 거야 그냥. 그런 애들은 엔진 실린더 있는데 스크러치나 곰보 같은 현상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인 차량 평가사나 전문적인 정비사와 함께 동행해서 보시면은 좋은 차를 구입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그냥 뭐 더 이상 뭐 단어가 필요 없어. 그냥 좋아. 근데 저는 못 사는 게 구축 아파트라 한 달만 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앞문짝 뒷문짝 다 찌그러질 거예요. 콕콕콕콕 다 찍혀 갖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구입하기가 꺼려진다. 더 K9에 비해서 더 뉴 K9은 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더 뉴, 더 새롭게 싸. 더 뉴 K9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내가 GN7 진짜 뭐 2023년식 2024년식 10,000km 20,000km 30,000km 40,000km 이런 중고차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돈을 주고 살 바에는 얘를 사겠어요. 저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운 차다. 사실 같은 가격에 만약에 이 K8 차량과 K9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위너죠. 얘가 승자지. 그죠? 그래서 덩치가 큰 애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고속주행할 때 안정감이 있어요. 단점은 뭐다? 잠깐 얘기했지만 기름값이야. 기름값, 연비, 주유소. 그런데 고급 대형차 타면서 기름값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얘 만약에 얘가 4천만 원이다 따집시다. 그럼 4천만 원치 여러분들 버스 타고 택시 타보세요. 3, 4년 시컨 타. 그죠? 그래서 연비보다는 어느 정도 고급 어퍼 설론 플래그십 세단 중에 찾으신다 그러면 요런 대형 세단 반드시 노려봐라. 한 카트도 칠이 안 돼 있는 애예요. 얘는 문콕이 좀 있긴 한데 그건 광택 날리거나 뭐 이렇게 좀 부분 복원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가성비 좋다. 거기다 2023년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차다.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차량 평가사들과 외국 사람들, 바이어들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들을 하고 있어요. 슬슬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차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전기차는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 그 안 나오던 EV9까지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경기가 없어요.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중고차를 많이 사. 왜? 새 차를 사느니 뭐 얘가 바뀐 게 뭐 있어.
2024년 휠 바꾸고 뭐 앞에 라지에타 그릴 바꾸고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애들이 가성비 중에는 좋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로 몰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 글로벌 기업이나 뭐 우리나라 시장의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현대 기아에서도 전기차니 수소차니 하이브리드니 그런 순수 내연기관보다는 그런 차들한테 지금 주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차량들 뭐 이런 모하비 뭐 QM6 뭐 별 5만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여유 되시고 시간 되실 때는 담당 평가사님하고 이런 도매 시장도 한번 와서 구경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쉽게 생각해서 항구 있잖아요. 항구에 그러면 어선이 접안을 해. 어선에서 선원들이 생선 잡아온 거를 경매사들이 이렇게 공판장에서 이렇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해. 그죠? 그러면 그 생선들이 다 횟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래. 똑같아요, 얘도. 얘네들도 뭐 매매 상사로 가든 일반인한테 가든 그런 방식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쟁 입찰로 해서 낙찰 받으시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굉장히 저렴하게 받을 때도 있고 어쨌든 소매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이 많은 차들 중에 뭐 내가 더 뉴 K9 사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옥석을 가려야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연식이 바뀌기 전에 그 찰나 부분들이 가격이 막 변동이 심해요. 그럴 때 좋은 차 이용 잘 하시면 가성비 있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K9의 완결판 더 뉴 K9을 보여드렸습니다. 더 K9, 더 뉴 K9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이 제 시리즈 K9 영상들을 보시면 이제는 K9은 수박 겉핥기 이상으로 엔진 구조부터 뭐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륜 구동 이런 차량들은 현대는 후륜 구동 기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오일 관리 잘해라.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가 사업할 때 대후가 나가는 차들이 있었어요. 몰라서 안 가라. 디퍼런셜. 걔네들은 열을 발산할 수가 없다고 수누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디퍼런셜 오일 중고차 사셨을 때 꼭 가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오늘은 시와 글로비스 오토벨 시화센터에서 경매장에서 더 뉴 K9과 함께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차 또 보고 오늘 또 경매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전장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전에 한번 더 K9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형은 이제 더 뉴 K9이죠. 얘가 태생은 어퍼설룸 고급차예요. 근데 판매는 맨날 꼴찌. 성능은 최상급인데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K9입니다. G90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G80보다는 조금 좋은 기아의 최고급 기함입니다. G80 중고를 알아보다가 가성비로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고차,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뼈대가 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차량을 보면은 본네트도 갈렸고요, 배출가스 표지가 없죠. 예? 그죠? 자, 그리고 휠 하우스 부분이 있는데 이 용접 부분을 보면 조금 좀 그렇죠. 예? 공장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여기를 보시면 저기하고 좀 모양이 틀리죠? 이건 자기 거예요. 그래서 휠 하우스가 갈린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얘하고 지금 얘가 딱 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휠 하우스 인판넬이 갈린 차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옆에 K3 구형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는 요 라벨 표딱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쉽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강가가 정말 많이 된 차량들이고 3세대 더 뉴 K9은 브레이크 테일 라이트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제가 동호회 보니까 생선가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생선가시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둥글둥글한 2세대 더 K9에서 더 뉴 K9으로 가면서 페이스 리프트 하면서 실내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돈 쓰기가 싫었던 거예요. G80은 출시하고 지금까지 인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중고차들이 정말 인기가 좋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어퍼설룸급이에요. 그래서 K9을 많이 구입을 해요. 중고 가격이 비싸도 난 제네시스야, 이런 분은 제네시스 G80을 찾고, 예산이 이게 좀 부족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K9으로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이 K9 이 차량은 구조적으로 현대 자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EQ900 프레임을 다듬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완성도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상위급이에요. 그래서 튼튼하다는 거예요. 엔진룸 안전도라는 건 뭐죠? 대형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엔진룸에 있는 엔진이 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 충격을 다 완화를 해줘야 이 실내에 타고 있는 승차자들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엔진룸 안전도하고 주행할 때 감각, 그러면 성능 향상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들 핸들링, 그죠? 그 향상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플랫 스트럿 방식으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트럿바가 지금 맨날 앞에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랫 스트럿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쇼바에 구멍이 없죠, 여기 마운트 있는 쪽에.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K3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지금 감춰져 있지만 쇼바에 얘네들은 구멍이 뚫려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쇼바에 구멍이 없다는 거는 차체 마운트 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공을 안 할수록 여러분들 일체식이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으면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안전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는. 차체 강성이 단단해지면은 여러분들 차가 이제 고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차감이라든가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같은데, 시멘트 도로 같은데 로드 노이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적어져요. 그러면 운전석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편안하겠죠? 그래서 운전해 보면 진짜 좋아요. 엔진룸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은 정비사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제네시스 EQ900인가? 라고 진짜 착각한다니까요. 얘는 그 람다 엔진인데 제네시스 시리즈보다 저중심 설계로, 잘 보세요. 엔진룸 마운트보다 엔진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운트 있는 데하고 여기하고 보시면 약간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저중심 설계로 만들면 주행 성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핸들력이 있잖아요. 핸들링이 응답력이 좋아져요. 리스폰스, 로링, 피칭, 요임, 바운싱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응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저중심 설계니까, 무게가 낮으니까. 왜냐하면 차체에서 엔진 미션이 차지하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대차에서는 이 기아 K9을 만들 때 저중심 설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들은 신형이나 구형이나 더 K9이나 더 뉴 K9이나 건드리지 않고 엔진을 뒤로 살짝 넣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뒤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이 저기에 꽉 차 있고 여기는 공간이 허벌나게 넓잖아요. 그죠? 좌우에 프론트 케이스 보통 누유가 많이 돼요. 지구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누유가 돼요. 이 위에서는 잘 안 새고 여기를 보시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좌우 프론트 케이스 누유나 워터펌프, 이 워터펌프 교체할 때
5.0 V8 타오 엔진 아시죠? 그거보다 정비 편의성이 정말 좋아요. 이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정용 어퍼살론으로 구입했을 때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더 뉴 그랜저 IG 정도 가격이 나오는 차량들도 많아요. 이렇게 프레임이 먹은 차량, 뼈대가 먹은 차량들은 더 싸요. 더 K9이잖아요. 더 싸요. 그래서 이게 다만 제가 카센터를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그만두기 전까지 필드에서 이게 고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그니션 코일이나 플럭을 빼고 이제 엔진 떠는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을 내시경으로 보면은 엔진 실린더 있는데 이상하게 스크래치 있는 차량들이 몇몇 보였는데 엔진 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8들. 그래서 그거 정말 참고하셨다가 냉간 상태에서 시동 걸었을 때 살짝 떨고 파킹해 놓고 또 살짝 떨고 그런 중고차는 조금 피하시는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체는 지금 차를 리프팅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네시스 G80은 하체가 알루미늄 천지예요, 진짜로. 근데 이 더 K9은 아까 제가 저중심 설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중심 설계인데 무게를 주려고 그런 건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추라는 걸 달잖아요. 얘는 하체가 쇳덩어리들이 많아요. G80은 알루미늄 천지인데. 하체는 그 당시 제가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기억나는 게 특이하게 측면, 이게 측면 추돌 있잖아요. 40% 옵셋 추돌이나 이런데 그런 걸 대비를 한 건지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을 해놨어요. 진짜 완전히 탱크 같아요. 참고로 이 차량은 3.8 4륜구동 AWD라고 되어 있죠. 더블 위시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피터 슈라이어 형님의 영향인지 아우디 콰트로에서 봤던 형태예요. 그래서 구동력이 좋겠죠. EQ900에서 익히 썼던 방식이라 상당히 주행 감각과 정숙성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더 K9을 타보셨던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하체나 위에 엔진룸이나 이런 데를 얘를 잘 정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마이너스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접지 포인트를 정말 적절하게 요소수에 잘 잡아갖고 전기 문제나 그런 트러블, 노킹 그런 걸로 들어온 적은 저희 가게에 없었어요. 진짜 잘 만들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독자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예전에 모하비나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이 제네시스처럼 자기 앞에 마크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네시스 이런 식으로. 근데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판매량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AW 올휠 드라이브다 보니까 앞쪽에 디퍼런시 있어요. 근데 엔진 거의 앞부분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행에 유리한 점도 많고, BMW X 드라이브가 주로 이런 방식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피터 슈라이어 형님의 영향인지 국산차 더 K9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요즘 BMW 벤츠는 뒤쪽 디퍼런셜 드레인 볼트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석션기로 빼고 그리고 전용 공구로 넣어야 되는데 현대기아는 천만다행 드레인 볼트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정비 편의성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트에 앉으면 이 착자감이 되게 좋아요. 일단 방석이 넓고 등받이도 굉장히 넓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 제네시스 G90도 똑같죠. 그래서 기어봉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향수를 자극을 하잖아요. 드라이브, 중립, 뭐 리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파킹해 놓고, 그죠? 그래서 다이얼 버튼,
핸들 옆에 이제 기아 컬럼 방식 같은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더 K9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자동차 정비소를 할 때죠, 뒷당김 현상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행할 때 파워텍 8단 이게 문제점들이, 제 생각 미션 오일하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 교체만 잘해도 그런 뒷당김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었어요. 저희 단골들도 딱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은 좀 묻어내서 그런 건지 잘 모르시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운전했을 때도 저는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느낀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뒷당김 현상은 미션 오일 교체만 잘 하고 리어 디퍼런셜 오일 그것만 잘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스위스 모리스 라크로와 콜라보 시계인데 올드한 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 이런 터치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제 나이 또래 뭐는 거의 이런 방식을 많이 좋아하죠. 이런 또 기아 봉 방식에. 그리고 중고차 매장에 가서 구입을 하실 때 정비사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일반인들은 본인이 구입할 차량인데 차를 보면서 바로 망가뜨려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훅가시를 해요. RPM 확 올린다고. 특히 냉간 상태에 매장에 있었던 차들은 엔진 오일이 쭉 내려가 있고 맨날 시동을 걸질 않아요. 더군다나 장시간 팔리지 않고 매장에 있던 차들은 오일이 거의 오일팬 가까이에 많이 내려가 있겠죠. 실린더에 유막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냉간 상태에서 엔진 소리 들어보겠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사지도 않고 엔진을 날리는 길이에요. 물론 또 차를 사갖고 가겠죠.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왔으니까. 근데 본인이 살 차를 초기에 이러고서 망가뜨리는 거다. 정비사들은요, 시동 걸고요, 냉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악셀레터를 윙 밟아서 훅가시를 안 해요. 열을 좀 받친 다음에 살살 이렇게 1100rpm, 1200rpm 정도에서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내 차의 소리가 다 들려요. 오토레시 밸브 뭐 체인 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매장 가서 마음에 드는 차를 시동을 걸고 훅가시 이렇게 왕왕왕왕 하지 말아라. 본인이 살 차 본인이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다.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더 K9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중고차 중에 전에부터 지금까지 가성비는 얘를 못 따라와요. 왜 그러냐면 강가가,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를 보시면 알잖아요. SK엔카나 K카 같은 데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얘는 더군다나 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강가 왕창 됐어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입을 하실 때는 소매 시세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그러면 최저부터 최상가까지 그 일주일 단위별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더 K9 3.8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제일 또 문의가 많은 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담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고차 매장이나 이런 경매장을 왔을 때 차량이 이렇게 정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간 상태라고 그래요. 이런 걸 엔진이 열을 안 받았을 때, 엔진이 수온계가 어느 정도 중간 가까이 갔을 때 열간 상태라고 그러는데, 냉간 상태에서 왕 이러고서 내 차 엔진 소리 괜찮은가 하고 내가 살 차니까 그렇게 들어보면 사기도 전에 망가뜨리는 거다. 그거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경매장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차를 잘 몰라서 그러겠죠, 그렇게 훅가시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비사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량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연기관은 엔진 미션 값이라고, 그죠? 그래서 가성비 좋은 더 K9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리뷰 아닌 정비사로서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 기함들이 제네시스 G90 그리고 더 K9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크, 이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없다는 이 한 끗 차이로 얘는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한 강가 차량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더할 나위 없이 또 좋은 상위급의 차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판단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차량들이 오늘도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가 사실 안 좋아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난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날만 오는 게 아니라 요즘이 그래요. 중고차를 사실 때는 적절한 시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저렴하게 낙찰받고 또 좋은 차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선택하고 차량을 구입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초적인 상식이라도 공부를 하고, 내가 더 K9을 사야겠다 그러면 더 K9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좀 몇 가지라도 알고서 매장에 방문해서 딜러분과 상담하시거나, 경매 같은 경우는 차량 평가사님과 상담을 하시면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만발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항상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다음번 다른 차량에서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영입니다. 고맙습니다.